그렇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이제 풀려나와서 경영에 이제 그 관여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원래 리서치가 다 그렇습니다. 연구가 그런데 여러 가지 연구 중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하나 제공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다른 가설 또는 다른 설명 방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총수를 풀어주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거가 증명이 되는 논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저희 생각에, 권 교수님이랑 제 생각에 지금 기업 규제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세금도 너무 많고 규제가 너무 많아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하는 너무나 묵직한 질문을 네, 해주셔가지고. 네. 그 두 번째 뉴스는 뭐 뉴스를 굉장히 이제 달군 그 내용인데 지난 뭐 주에 그 이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께서 이제 가석방이 됐죠. 그래서 뭐 그게 가석방을 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어떻게 가석방을 처음에 이 정부가 뭐 내세웠던 가치하고는 뭐 그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비판도 많이 받고 저 심지어는요, 네. 그 저희 대학에 네. 제가 있는 동대에 어떤 과에 어떤 교수님이 요런 거를 심사하는 위원회 위원이신가 봐요. 네네. 제가 근데 가석방. 그것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그 동대 입구 사거리에 현수막이 커다랗게 걸린 거예요. 아. 누구 교수님. 타겟을 해서 예. 대단하네요. 누구 교수님. 교석방 못하도록 네네. 해주십시오 하고서 네네. 현수막에 커다랗게 붙였고 졸지에 그 교수님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신 것도 알았고 이게 이만한 이슈고 예. 이럴 정도로 예민하게들 바라보는 이슈구나라고 하는 걸 네네. 동시에 알았죠. 그래서 진짜. 이 삼성과 그리고 이재용 그 부회장의 그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극단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그런 이슈이긴 한데요. 그래서 뭐 이게 경제라기보다는 약간은 정치적 이슈에 가깝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런데 이제 그 보도 중에 이게 SBS에서 보도를 한 건데 이제 가석방 특혜에 대해서 뭐 한쪽은 특혜다, 다른 쪽은 특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팩트 체크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경제학과 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석방 같은 걸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논리는 이게 총수가 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은 경영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이 어려운 지금 비즈니스 환경을 제대로 헤쳐나가지도 못하고 투자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빨리 풀어줘라. 라는 건데 이제 반대하는 쪽은 총수가 감옥이 있어서 뭐가 문제냐. 오히려 경영이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팩트 체크라고 이제 나온 것 중에 이제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를 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개혁연구소를 통해서 이게 상당히 그 뭐 진보적인 그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재벌 총수, 거기에 이제 그 도움을 주시는 그런 뭐 그 연구자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두 분 교수님이 이제 작성한 이제 논문 같은 건데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는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이제 제목으로 뭐 내용이야 뭐 굉장히 이게 뭐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핵심적 메시지는 여기 이제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업 총수가 실형을 받고 기업이 공백 상태가 됐을 때는 기업 가치가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6%. 그래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총수가 집행유예로 나와서 경영에 복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3%로 오히려 더 나빠졌다. 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백이 났다. 뭐 이런 거죠. 똑같이 형을 받는데 형을 세게 받아서 감옥에 있으면 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만 거의 0에 가까운데 그렇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이제 풀려나와서 경영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원래 리서치가 다 그렇습니다. 연구가 그런데 여러 가지 연구 중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하나 제공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다른 가설 또는 다른 설명 방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총수를 풀어주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거가 증명이 되는 논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제 한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방식이
이벤트 스터디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식 가격을 이제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는 건데 주식 시장이 되게 효율적이라면 어떤 기업의 가치에 훼손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평소보다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가 일어날 때 그걸 딱 보고서 그 이벤트가 일어난 상황에서 주가가 평소보다 얼마나 떨어지느냐 그걸 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주가라는 게 보통 어디에 반응을 합니까? 뉴스에 반응을 하죠. 예, 먼저 반응하죠. 예, 생각하지 못한 뉴스의 반응, 서프라이즈의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떨어졌다, 적게 떨어졌다라는 거는 얼마나 놀랐느냐 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시네요. 진짜 네. 얼마나 놀랐느냐랑 네, 네. 상관이 있다. 그래서 그 주식 투자자들이 이게 뭐 사실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이 회사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우리가 몰랐는데 뒤늦게 밝혀졌다. 뒤늦게 밝혀져서 뭐 예를 들어서 가습기 같은 사건 같은 그렇죠. 그런 거 뭐 네. 또는 뭐 폐수 방류하다가 걸렸다든지 그렇죠. 그런 거면은 이제 이 회사는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주가가 확 떨어지겠죠. 그럴 때는 이벤트 스터디를 하는 게 효과가 예, 굉장히 좀 의미가 상당히 정확하게, 있는데 네, 근데 파악이 지금 되죠. 같은 이런 경우에 만약에 뭐 재벌 총수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늘상 벌어지는 일이고 저 사람이 들어간 이유가 사실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말 들어간 웃기네요, 이유가 정말. 꼭 뭐 회사가 갑자기 경영을 막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국적인 현상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스터디의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건이 불거진 것서부터 그 사람이 형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길고 단계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지난번에 저희 출연도 하신 김두월 교수님의 그 리서치가 있는데 수사나 재판 기간에는 평균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다가 재판 종료 이후에는 일반 기업 수준으로 복귀한다 이런 그러니까 논문이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수사할 정상적인 상황이 때는 되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놀래갖고 그래서 확 떨어졌다가 이제 완전히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형이 다 나오고 그러면은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그렇게 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외국은 그럼 어떠냐 봤더니 외국은 이제 우리 재벌 같은 게 없으니까 일반 기업이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제 피어스라는 분의 이제 논문을 보면은 혐의 제기나 기소할 때는 기업 가치가 다소 약화되다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논문이 그렇대요. 판결 후에는 영향이 없는 걸로 나온다면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분이 여러 단계로 나눠서 그걸 봤더니 역시 그 어디서 서프라이즈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 가치가 악화되는 폭이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네네. 그런 많이 쓰는 이벤트 스터디라고 네네네. 하는 것도 그 결과를 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얘기인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놀랐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은 뉴스가 빵 터지고 나서의 주가 움직임을 봐서는 그렇죠. 진짜 그 잠재적인 임팩트를 정확하게 측정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맞습니다. 부분이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인 예, 것 그래서 단지 그냥 뭐 형을 살게 됐다, 안 살게 됐다,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제 좀 단순한 접근일 수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 2017년에 뭐 한국 분인 것 같은데 이제 외국 맞습니다. 논문으로 네. 송앤한 논문이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재벌 계열사랑 재벌 계열사 아닌 일반 회사랑 우리나라는 되게 다르대요. 그래서, 재벌 계열사의 경우에는 별로 수익률이 낮아지지 않더라. 그런데 일반 그냥 재벌 계열사가 아닌 회사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확 낮아지는 걸 발견했다고 그게 하거든요. 이제 약간 완충 작용을 할 만한 게 없다라고 하는 네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재벌이라는 그 기업 구조 자체가 이런 류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기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그런 타격이 이제 적다라는 건데 그게 그러면 그 총수를 그냥 그 감옥에 보내도 별 문제 없다는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그 재벌 시스템 자체 전체에서 그 총수의 역할이 과연 뭔가라는 것부터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또 역시 쉽게 말씀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약간 제가 좀 그런 느낌은 가지는 게 뭐냐면 이 이벤트 스터디라는 것 자체가 주식 시장은 합리적이다라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시려고 네, 하는 근데 뭐 딴 거는 주식 시장이 뭐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는 걸 떠나서 만약 우리가 주식 투자자들이 합리적이다라는 걸 믿을 수 있다면
재벌 총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다 주식시장에 맡기면 돼요. 굳이 정부가 나서서 그렇죠.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감옥에도 보내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놓고는 정작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주식시장을 쳐다본다는 게 과연 이게 앞뒤가 맞는 예, 얘기냐. 앞뒤가 맞는 얘기냐. 네. 이제 그런 의문도 제기를 그 시점에서 되더라고요. 왕년님 질문하셨습니다. 네. 예, 저희 생각에, 교훈 교수님이랑 제 생각에 지금 기업 규제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세금도 너무 많고 규제가 너무 많아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하는 너무나 묵직한 질문을 네, 해주셔가지고 묵직한 질문에 간단하게만 대답하면 규제가 많은 거는 맞고요. 저희가 그 WEF라고 그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다른 기업, 다른 환경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특히 안 좋은 환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부의 규제 이게 거의 이 90여개요? 90여개? 네, 그러니까 한 14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뭐 거의 꼴등 수준이에요. 네. 물론 사실은 제가 이제 보고서를 수년간 보고 있는데 네. 100위권 밖에 있는 항목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2010 폄하하는 건 아닌데 네. 방글라데시나 이티오피아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폄하하셨는데. 예. 아니 뭐 언급만 하는 것도 폄한가요? 하여튼 뉘앙스라는 게 네, 있기 때문에 네,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규제가 많은 건 맞고요. 맞습니다. 근데 뭐 세금을 많이 받느냐, 그거는 좀 뭐 조금 여러 가지 견해가 맞아요. 있습니다. 뭐 네. 많다는 사람도 있고 적다는 사람. 하여튼 네. 그래서 규제 개선이 중요한 필요한 부분인 거는 굉장히 틀림없습니다. 중요한 어젠다죠. 네네. 진짜.